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금리 문제였어요. 근데 주택시장과는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 규제가 특별히 된 거는 없고요.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25년도도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남 서초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지역마다 대장 입지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물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성공적으로 건물 매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주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거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빌딩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하반기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거래 사례도 하반기 때 많이 이루어지면서 매수세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피부로 조금 와닿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는 디벨롭할 건물들, 예로 들면 이제 시세 차익을 조금 많이 보시려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강남보다는 타 지역에서 수익률이 좋은 물건들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신축보다는 수익형 건물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비용을 조금 줄이려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요새 시장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금리 문제였어요. 11월 달에 주택시장의 DSR 규제가 조금 심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에도 이게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주택시장과는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대출이 좀 막힌 부분은 있지만 대출 규제가 특별히 된 건 없고요. 11월 28일 날 0.25% 한 번 더 금리가 내려가면서 2025년도에는 금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3% 중후반대로는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구해줘 빌딩 안에서도 이제 거래 사례가 많긴 했는데, 구해줘 빌딩에서 거래된 사례는 저희 구해줘 빌딩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관심 있게 봤던 매물이 있어서 거래 사례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달에 거래된 사례고요.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51-15번지, 대지는 42.68평, 연면적 142.89평, 건폐율은 50.96%, 용적률은 223.96%로 일반 상업지에 위치해 있지만 용적률은 다 찾아먹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주차 대수는 0대,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개층이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매수자분께서도 매수 검토를 하셨던 물건이에요.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 증축을 하려면 주차장 대수가 필요한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주차장 증설 없이 2개층 증축이 가능해서 증축 후 180평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물건이어서 이 주차장 증설 없이 증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로 이제 생각이 돼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다가 간발의 차로 놓치셨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중심 업무 지구 상업지 건물이 이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대라는 좀 황금성 좋은 금액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처음에 이제 진행을 했다가 상속 물건으로 좀 빠르게 매각이 진행됐던 물건이었고요. 역세권 위치기도 하고요. 명동 같은 경우는 주변 호텔도 많고 업무 시설도 많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 관광객 수요, 풍요로운 또 유동 인구가 있는 지역이라서 평당 2억 정도면 정말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변 거래 사례를 보면 바로 건너편에 105억에 평당 2억 4,300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 훨씬 더 저렴하게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는 임대료도 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장기 보유도 할 수 있는 물건이어가지고 매수하신 분이 정말 매수를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매각 사례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68.43평, 연면적 183.25평, 건폐율 58.88%, 용적률 203.14%. 건폐율은 꽉 차 있고 용적률 한도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승강기는 현재 없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2020년도 9월 달에 한 번 매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2월 달에 현 매도자분께서 이거를 매입을 하셨고 3번
번째, 2024년도 10월 달에 손바뀜이 또 됐습니다. 매도자분께서 21년도 2월 달에 매입을 하셨을 때도 사실 71억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하셨고요. 2024년도 10월 달에 매각한 금액도 사실 이득은 보진 않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매수자와 협의된 금액으로 매각이 됐는데 그 금액이 83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가로 치면 이제 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주변의 시세를 한번 보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매각이 된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물건 많이 보셨을 거고 사실 저희 매수자분들께서도 정말 아깝게 놓친 물건인데 강남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매수 검토를 하셨을 만한 건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너편에 22년도 7월에 1억 8천에 매각이 한 번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4월에 1억 7천, 2023년 12월에 1억 5천, 1억 중후반대로 매각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 입지의 올근생에 명도 가능한 물건이 1억 2천만 원대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은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을지병원 사거리 위치예요. 사옥 수요도 충분히 많고요. 호재가 있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저렴한 금액에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이 물건도 저희가 리모델링 규모 검토, 그 다음에 건축 비용 검토도 했던 물건이었고요. 지금 당장 인수하셔서 사실 그대로 임차를 맞추셔서 운영을 하셔도 되지만 엘리베이터를 넣고 외벽 리모델링 한번 했을 때 수익률이 조금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수 검토를 하셨던 분들이 보통 이제 강남이기는 하지만 도로 조건이 조금 안 좋고 약간 언덕이 있다 보니까 주춤하셨을 수는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강남 지역이라는 집가 상승이 확실한 지역이고요. 주변 임차사들도 보면 유명한 F&B가 들어오고 통사옥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점이 없는 건물이 없거든요. 확실한 지역에 주변에 공실 리스크가 적은 지역은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래 사례는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저희 구해주 빌딩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다가 송파구로 사옥을 이전을 하면서 제가 송파구에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상권이 좋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잠실 세내역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물건은 잠실동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54.21평, 연면적 98.91평, 건폐율 57.73%, 용적률 132.94%, 건폐율은 꽉 차져 있고 용적률 한도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주차 대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증축은 조금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되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우선 상권이 워낙 탄탄한 지역이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가깝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는 상권인데요. 리모델링 검토를 했었을 때 신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평당 임대료가 엄청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신축을 하는 것도 이제 적극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지하 없는 신축으로 했을 때는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예상이 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비용 절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상권이 좋은 곳에 건물이 매각이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상권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1층 세입자 명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물 용도가 전층 근생 시설로 되어 있고요. 주택이 없기 때문에 용도 변경 이슈도 없었고요. 매도자 책임 명도 조건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매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야구 팬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상권이 어떤지. 여기는 가면은 일단은 두산 LG 유니폼 무조건 있고 그리고 거기 원정 오는 팀 팬들 그 서울 갈매기 뭐 서울 타이거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지방 팀들 서울에서 와가지고 응원하는 사람들 다 유니폼 입고 여기 와가지고 음식 사서 여기서 가는 사람도 많고 경기 끝나고 여기 와서 또 술 한잔 하고 그냥 여기는 경기 시작부터 끝나고 나서까지 새벽까지 그냥 계속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흥상권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쪽까지 상권이 퍼져 있는 지역이고 앞에 도로 조건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상권에 가서 회식을 한번 했는데 회기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45.9
1.98평, 연면적 90.12평, 건폐율 49%, 용적률 146.9%, 용적률 한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가는 36억 5천만 원, 평당가 7,938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진입하는 도로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 바로 초입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메인 거리라서 유동인구가 항상 많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감면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이제 심의를 받고 증축을 할 수 있었는데, 대신에 주차장 한 대당 구청에다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별도로 발생을 하는 물건이었고, 21년도 1월 달에 본 매도자분께서 39억에 매입을 하셨다가 24년도 9월 달에 36억 5천, 건물 가액으로만은 2억 5천 정도 손해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취등록세, 이자 비용까지 하시면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셨던 건물이었습니다. 이거를 매입하셨던 분께서는 사실 그렇게 추가 증축을 안 하고 그냥 건물을 매입하셔서 통임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 중요하다 생각을 하셔서 다시 구해줘 빌딩에 건축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에 건축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통임대를 생각하셨다가 개별 임대로 방향을 돌리셨고, 그래서 추가 증축을 한 개층을 할 건지 두 개층을 할 건지 앞으로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통임대를 맞추다 보면 조금 더 고액으로 임차를 맞출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나가서 지금 현재 공실 상태인 것처럼 이제 리스크가 조금 커요. 근데 이 입지 자체가 상권이 워낙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 임대로 했을 때도 충분히 이제 임대료를 이제 잘 맞출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증축을 한 개층보다는 두 개층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임대료를 상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물을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은, 어떤 입지를 정하셨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1등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안정적인 임대 구성이 가능하고 핵심이 되는 곳을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4가지 거래 사례를 준비해드렸는데요.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시사할 수 있는 바는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25년도도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에는 어떤 건물을 조금 보시면 좋을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강남 지역은 우선 국건이 1등을 지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실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강남 서초를 제외한 지역 중에서도 이제 그 지역에 대장 입지가 있거든요. 역에서 가깝고 도로 조건 좋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입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가 조금 낮더라도 임대료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면 그 지역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수가 조금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을 보시면 좋은데, 우선 중구, 을지로나 익선동 같은 지역, 아니면 공항철도가 가까운 마포구, 신촌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유동 인구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래 사례는 내년 25년도에 한 번 더 찍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